실제인지 아닌지 영화 속 진실에 가까운 장면들, 배우들의 몰입과 논란의 역사. 영화 속에서 감정과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배우들이 극한의 열연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 과정에서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혼동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 촬영 중 실제로 삽입 장면을 촬영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배우들과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당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실화와 연기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게 했습니다. 박재하와 영화 무게 진실에 가까운 연기와 리얼리티의 경계. 박재하는 영화 무게에서 독특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무게는 인간의 고통과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수위 높은 장면과 불편한 설정들로 인해 개봉 당시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재하가 맡은 역할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특히 그녀와 상대 배우의 연기 장면은 실제 관계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재하는 이 영화에서 조재현의 이복 남동생 역할을 맡으며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연극 무대 경험을 통해 다져진 연기 내공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내면을 극한까지 표현했으며, 특히 애정 장면에서는 배우로서의 경계를 뛰어넘는 열연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영화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장면이 실제로 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이 의문은 영화가 주는 불쾌함과 찝찝함을 한층 더 강화했고, 이로 인해 무게는 선정성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무게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개봉 불가 판정을 받았고, 일반 상영관에서는 관람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면에는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면서 영화가 보여주는 수위의 강도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면들은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로 찍은 것 아니냐는 관객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러한 연출이 현실적인 표현을 추구한 것일 뿐 실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게는 당시 국내 영화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주제를 다루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 작품은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퀴어 라이온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선정성과 극단적인 연출로 인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도 영화의 애정 장면이 실제로 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은 계속되었고, 박재하의 리얼리티 넘치는 연기는 당시 영화계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재하는 이 작품에서 보여준 열연으로 인해 연기력은 인정받았으나 대중에게는 종종 선정적인 연기라는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기 경력에는 이 영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캐릭터로 분해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무게에서의 연기가 그녀에게 남긴 상징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으며, 박재하의 이름이 영화 무게와 함께 거론될 때마다 영화의 파격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게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탐구하며 리얼리티와 예술성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재하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지연과 영화 미인 파격 노출과 논란의 중심에 선 여배우. 2000년대 초반 개봉한 영화 미인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위와 노출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이지현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과감한 연기를 선보였고, 이는 곧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극도로 솔직하고 도발적인 장면들을 연기했으며, 몸매와 노출 장면에 집중된 연기는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재현의 파격적 연기 덕분에 영화 미인은 개봉 즉시 화제를 모았고, 특히 영화 내에서 보여지는 배우들의 친밀한 장면이 실제 연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현은 미인에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농도 짙은 장면들로 강렬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작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의 주요 장면들은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육체적 욕망에 빠져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제작사가 홍보 과정에서 이재현의 외모와 몸매에 주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영화가 단순히 배우의 노출을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의 흥행을 위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실제로 배우들이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 연기에 대한 입소문이었습니다. 이재현과 남자 주인공인 오지호는 영화 속에서 매우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연기는 사실감 넘치는 장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이 장면들이 실제로 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으며, 이러한 소문은 영화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객은 이러한 입소문에 이끌려 영화관을 찾았으며, 영화는 예상보다 많은 관객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재현은 이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노출 여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 이후에도 연기 활동을 이어갔지만, 미인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탓에 다른 작품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재현은 결국 2003년 화보 촬영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았지만, 이후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기 경력은 미인이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으며, 이후 결혼과 함께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미인은 이재현에게 기회이자 굴레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주목받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이미지가 오히려 이후 연기 활동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에 대한 찬사보다는 파격적인 노출과 작품 속 장면들에 대한 궁금증을 더 많이 표했으며, 이는 그녀가 진정한 연기자로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미인은 결과적으로 배우와 작품의 성과보다는 노출과 상업적 마케팅으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재현은 그 작품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았으며,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미인이라는 작품과 함께 떠올려질 때가 많습니다. 오인혜와 영화 붉은 박강섭 검은 웨딩 논란의 중심에 선 여배우의 짧은 생애. 오인혜는 영화 붉은 박강섭 검은 웨딩에서 60대 남자와 불륜녀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불륜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 오인혜는 극중 불륜 상대 남성과 농도 짙은 애정 장면을 연기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한국 영화계에서 대표적인 파격 노출 여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철저히 상업적 홍보에 활용되었으며, 당시 그녀의 이름은 영화 내용과 장면보다는 노출 장면과 화려한 드레스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인혜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붉은 박강섭 검은 웨딩에 출연했던 것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입은 드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든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 그녀의 사진은 각종 매체와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스티브 잡스의 별세와 관련된 뉴스를 압도할 만큼 화제를 모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인혜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배우로서의 진정성과 작품성보다는 외모와 노출에 초점을 맞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붉은 박광섭 검은 웨딩의 내용은 불륜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성인 등급의 장면이 주를 이루었고, 오인혜는 그 작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연기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위해 모든 장면을 소화하며 열연했지만 영화의 스토리가 허술하다는 평을 받으며 단순히 그녀의 노출 장면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는 영화 자체보다 배우의 파격 노출이라는 요소만이 부각되었고, 심지어 두 배우가 실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화는 상업적으로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영화사의 바이럴 마케팅으로 여겼으며, 이는 오인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오인혜는 연기 외적인 이유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드레스 논란 이후 그녀의 모든 행보는 언론의 주목 대상이 되었고, 연기보다는 외적인 이슈로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오인혜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녀의 외모와 노출에 집중되었고, 이는 배우로서 진지하게 연기 경력을 쌓고자 했던 그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미지와 대중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며 연기자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도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2020년 오인혜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짧은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가 연기와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충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대중은 그녀의 트라우마가 영화에서의 강한 노출과 관련된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이미지와 대중의 관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박광섭 검은 웨딩은 오인혜에게 기회이자 굴레가 되었으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오인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그녀가 원했던 배우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상업적이고 자국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배우의 노출 장면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작품성을 평가받기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점은 이후 영화계와 대중에게도 많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인혜 삶과 경력은 연기와 상업성 사이에서 배우가 감내해야 할 무게에 대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대중은 그녀에게 원하는 이미지와 기대를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와 이 영화가 남긴 파장은 배우로서의 진정성과 상업성 사이의 갈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예원과 영화 마법의 성 리얼리티와 논란의 중심에 선 연기. 강예원은 영화 마법의 성에서 극한의 몰입을 보여주며 당시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성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전을 거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강예원은 구본승과 함께 강도 높은 애정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마법의 성은 스토리 자체가 성적 탐닉과 욕망을 탐구하는 내용이었기에 주요 장면들에는 노출과 애정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는 개봉 직후부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강예원 역시 파격적인 연기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강예원과 구본승은 몰입도 높은 연기를 펼쳤고, 특히 두 배우가 연기한 특정 장면은 영화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강예원이 구본승의 어깨에 다리를 거는 자세는 실제 관계가 아니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각도로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영화 속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실제 상황을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 인터뷰와 대중의 추측을 통해 더욱 커져갔으며, 강예원은 자신의 연기에 대한 후회와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마법의 성이 제작사 역시 영화 홍보 과정에서 두 배우가 열연을 펼친 끝에 테이프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강예원과 구본승의 연기가 지나치게 사실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삽입 장면이 존재한다는 루머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영화가 개봉된 후에도 한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게 했고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강예원이 노출과 리얼리티 사이에서 실제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예원은 파격적인 노출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영화에 대한 비평보다는 그녀의 연기에 대한 추측과 논란이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 강예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마법의 성 출연에 대한 후회를 밝혔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가 배우로서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연기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강예원에게는 씻기 어려운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다른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마법의 성에서의 파격적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강예원은 배우로서 자신을 다시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법의 성은 강예원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동시에 그녀에게 깊은 부담을 안긴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작품성이 아닌 파격적인 노출 장면으로 주목받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강예원은 이후 해운대와 같은 흥행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재기를 이뤘지만 마법의 성에서 남긴 이미지는 대중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예원의 사례는 배우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성 이후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로 활동하며 배우로서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그녀의 다양한 연기 활동보다는 마법의 성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었고 이는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강예원과 마법의 성은 오늘날까지도 대중과 영화계에서 리얼리티와 연기 경계에 대한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탕웨이와 영화 새끼 파격적 연기와 리얼리티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탕웨이는 영화 새끼에서 강렬하고 과감한 연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끼는 일본 점령계인 194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여성이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해 위장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탕웨이가 맡은 역할은 암살 대상자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인물로 그녀는 극중의 강렬한 감정과 인간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담한 애정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이 장면들이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관객들 사이에서 실제 관계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영화 새끼의 감독 리아는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밀한 연출과 디테일을 추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탕웨이와 상대 배우인 양조위의 애정 장면은 배우들의 신체적 디테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리얼리티를 전달했습니다. 탕웨이는 이러한 장면들에서 겨드랑이 털을 포함해 자연스러운 신체 상태를 유지하며 시대적 리얼리티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 덕분에 관객들은 영화 속 장면에 더 몰입할 수 있었고 탕웨이의 연기에 대한 찬사와 함께 실제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탕웨이와 양조위의 몸이 가까이 맞닿은 각도와 움직임이 영화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었고 테이핑이나 보호장치 없이 촬영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이들의 연기가 실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두 배우가 테이프 없이 촬영에 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안 감독은 리얼리티에 대한 고집이 강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헐크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바지가 변신할 때 찢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을 정도로 세밀한 연출을 선호했습니다. 새끼에서도 이와 같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고자 배우들에게 극도로 사실적인 연기를 요구했으며 이러한 연출 방식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탕웨이의 과감한 연기는 이 영화로 인해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영화 개봉 후 중국 내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제재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영화의 노골적인 표현과 수위 높은 장면들을 문제 삼아 그녀의 작품 활동을 제한했고, 심지어는 중국 내에서 탕웨이의 출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색계 이후 탕웨이는 중국 영화계에서 한동안 활동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탕웨이는 한국 영화 감독 김태용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탕웨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색계에서의 탕웨이의 연기는 그녀에게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제재와 대중의 비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색계의 강렬한 장면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매우 컸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경험은 배우로서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로 인해 강한 비난을 받았지만, 또한 배우로서 한계를 넘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안 감독 역시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진정성 있는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탕웨이와 양조위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두 배우는 이러한 감독의 요구에 부응하며 극한의 몰입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들이 진정성 있고 사실적인 연기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영화 속 감정 표현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같은 연출이 필요했음을 언급했습니다. 탕웨이는 색계에서의 연기를 통해 그녀의 고국인 중국에서 비판과 제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연기 경험과 내면적 성장은 이후 그녀가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지금도 색계는 그녀의 대표작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관객에게 예술과 현실, 연기와 실제의 경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졌으며, 탕웨이는 이 작품으로 인해 한국 영화계에서도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감한 선택과 리얼리티를 향한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색계는 탕웨이의 연기와 용기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연과 영화 거짓말 시대를 앞선 파격 연기와 잊지 못할 논란의 중심. 영화 거짓말은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작품으로, 주인공 김태연은 강도 높은 노출과 파격적인 연기로 영화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중년 남성과 여고생의 사랑이라는 파격적인 줄거리와 함께 애정 장면에서 격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태연은 이 작품을 통해 신인 배우로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노출과 자극적인 장면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논란을 낳으며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실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주의적 연출로 유명한 장선우 감독의 작품으로, 특히 주요 장면에서 등장하는 김태연과 상대 배우 이상현의 친밀한 장면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과감한 자세와 각도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실제 삽입 장면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 김태연은 대담한 노출을 감행했고, 이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지만, 대중들은 자극적인 장면들로 인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거짓말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과 장면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그 당시 관객들은 이 영화가 사회적 금기를 깬 작품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회초리, 철사줄, 대걸레 자루 같은 비일상적인 소품들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선 자극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부는 이 영화를 예술적 도전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를 지나치게 불편하고 도발적인 연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오직 해외 영화제에서만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그 충격적인 주제와 장면들 덕분에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며 김태현의 연기에 대한 관심 역시 식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은 이 영화로 단숨에 주목받았으나 한편으로는 파격적인 연기로 인해 연기 활동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에서 보여준 과감한 장면은 그녀가 이후 배우로서 다른 역할을 시도할 때마다 큰 장애물이 되었고, 대중들은 그녀를 진지한 배우로 보다는 파격 노출 배우로 기억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영화 개봉 후 이상현이 아내와의 이혼을 경험하며 김태현과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퍼지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은 거짓말의 실제성 논란에 불을 지피며 영화의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심지어 촬영 중 이상현이 김태현에게 감정을 느껴 고백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두 배우가 실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남긴 파장은 김태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연기로 김태현은 176cm의 늘씬한 몸매와 개성 있는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대사 처리가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당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인한 이미지와 논란은 그녀가 이후 다른 연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결국 김태현은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다 할 후속작 없이 2007년 불교 방송을 끝으로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추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김태현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노출 여배우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 이후 한동안 연기 활동을 이어갔으나 대중은 그녀의 다양한 연기 시도보다는 거짓말에서 보여준 자국적인 이미지만 집중하였고,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짓말은 예술적 도전을 시도한 작품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소재와 장면들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말은 예술과 리얼리티의 경계, 그리고 배우가 감수해야 할 이미지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의 연기와 선택은 당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영화계와 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한국 영화 역사 속 논란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배우들이 극한의 몰입을 통해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은 예술적 성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가 종종 관객에게 혼란을 주고 배우에게는 큰 부담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리얼리티와 예술성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지점에서 논란을 낳으며 예술을 위해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는 윤리적 고민을 던져주기도 합니다.